자, 현지각이 10시 38분입니다. 자, 저희 본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내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매매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보시면요, 장이 지금 위에서부터 저 위에 3316 잊지 말자 6월 25일 날 3316을 찍은 이후에 지금 보면 이미 이 장은 지금 1년 정도 이상을 빠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 대비 한 1000펀드가 빠졌죠. 근데 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때 여러분들 한참 빠져야 하락장인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수없이 많이 속는다는 거죠. 뭐에? 파동에. 파동에 속고 있는 거예요. 파동은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돈을 벌어주니 안 벌어주니 결정하는 건 추세예요. 추세는 일본 갖고는 잘 몰라요. 물론 여기다가 마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가성비 높은 거는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시면은 빨간 열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나는 상승 추세예요. 파란 열차가 레일 아래에 있을 때 나는 하락 추세예요. 그럼 이 앞에 수없이 많이 상승을 시도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그거는 파동상 상승이지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더라도 나는 짧은 매매고 난 올라갈 때 때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또 올라갈 때 한참 뭐 진바닥이 왔느냐 안 왔니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TV에 자막도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여러분들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안 됐구나 라는 마음하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월봉 자체도, 여러분 중에서 월봉 자체를 보는 분들도 극히 드물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제가 한국경제팀이라서 월봉 추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좀 보는 분들이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찐팬분들일 거예요. 역시 여기 추세는 이걸 갖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 흐름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락 추세라는 게 뭐냐면요, 더 피부에 와닿는 걸 얘기하면, 상승 추세일 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장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계좌에 잔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면 뭐가 감소할까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거고,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계좌에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고 계시냐면은, 이게 아무리 하락 추세여도요, 주도주는 있어요. 또 아무리 오늘처럼 내려가는 장이어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목이 있긴 하는 거죠. 그럼 걔는 길게 가져갈 때는 승부가 안 나고요. 거의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어제 제가 보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얘기 제가 TV에서 얘기하면서 참 이 종목은 진짜 실적이 먹고 좋다는데 정말 똥줍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 포스코 케미칼을 저희가 추천했던 거죠. 2주 연속 저는 정말 좋은 주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똥주 스타일 볼게요. 삼성전기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TV에서도 이건 똥주라고 했으니까 이 똥주 보세요. 왜 똥주로 가냐면, 실적이나 이런 컨센서스들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마 여기서 많이 걸렸겠네요. 또 여러분들 얘도 보면 이게 올라갔던 게 이게 추세 하락에서 올라갔던 거겠죠. 이렇게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그죠? 많이들 물렸을 겁니다. 왜? 그냥 제가 이 종목 얘기니까 많은 분들이 TV에서 출연하신 분들이 추천 나갔던 것이 기억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추세와 파동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보면 지금 삼성전기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후에 이게 영마틴이요. 반동을 준 거예요. 반동을 주는데 쏘는 거죠. 이건 더군다나 V자형이었네요. 중방 직구에서 둘 맞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론, 지금의 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볼게요. 미국 증시를 보면 얘가 이제 연속 3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기초인 반동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와 있죠. 미 선물이 조금 올라가듯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만 얘도 우리가 보세요. 이거 올라갈 때도 이거 가짜였죠. 영마틴에서 매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결자 해지 많이 듣던 거죠. 다시 입선 위에 올라가야 얘는 매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그러면 제가 미국 회원 모집할 때 여기서는 회원 가입 안 하셔도 좋은데 얘가 쌍바닥이 올 때는 가입하시고 그랬죠. 쌍바닥이 오질 않았어요. 이거 얘가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왜일까요? 제롬 파웰의 연설에 엄청나게 정말 푸틴의 핵무기처럼 무서운 게 제롬 파웰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얘는 위로 올릴 가능성이 없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저는 이거는 안 무서워요. 당연히 연준의 의무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이게 다 올라가는 그 현상이잖아요. 그 결국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가치는 떨어진다는 거니까 돈가치 올리는 게 금리 인상이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잭슨홀 미팅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었죠? 제가 딱 듣고 나서 야 이거는 무서운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걸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게 정말 무서운 얘기였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볼게요. 제롬 파웰이 마지막으로 금리 올렸을 때 크게 실수한 것이었었어요. 2018년도 12월이에요. 2018년도 12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때 막 트럼프가 너 금리 올리면 너 잘릴 수도 있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복잡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금리 오면서 모든 걸 다 망쳐놨었어요. 저 때도. 근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2019년 금리 3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렸다가 안 되니까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협박을 해요? 금리를 올린 다음에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거 뭐냐면 인플레가 연준의 뜻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저 협박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이렇게 강력한 인플레가 나타났던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벤 버냉키 시절에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그때는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렸지만 이번에 메인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렸고 그때는 길게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돈을 뿌렸지만 이번에는 3,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돈을 뿌렸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고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거 그냥 당분간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부메랑처럼 돌아온 건데 이제는 또 뭐라고 협박하고 있냐면은 이 금리 올린 다음에 물가가 잡혀도 상당히가 얘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경기가 떡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2단 저침이 있듯이 내려갈 때도 2단 저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유동성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한번 적긴 다음에 실적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유동성 때문에 꺾이고 한 번은 실적 때문에 꺾여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쨌든 이러한 패드의 고강도 긴축 우려.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오르면 다른 나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0.25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이번에 0.5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우리도 여기에 예외일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된 전망은 어떻게 했어요? 1.7에서 0.2, 무려 1.5나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한 그 변수가 금리가 똥금리여서 유동성 갖고 올라가든지 경기가 좋아서 실적 갖고 올라야 되는데 금리는 올려버리고 이것만 하나여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금리를 올려버리고 향후 경기 전망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를 2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금의 장이 다시 상승다운 상승을 돌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2331을 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왜냐면 얘가 이게 일라면은 이게 아가는 엄마 따라가고 주가 이평선 따라가듯이 6개월선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돌 리가 없잖아. 얘가. 그럼 얘가 가능성이 높은 건 12월 달에 요게 낮으니까 요걸 이기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상당 기간 장한 본격적인 상승을 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됐죠? 그럼 솔직히 모든 걸 다 포기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이게 막 모든 것이 꺾어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튀어야 하는데 얘는 본격적인 상승의 타이밍은
내가 만약에 한 번에 쏘겠다. 내가 시장이 봉주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기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매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에 쏘는 모멘텀 투자가 있고 얘가 내려가더라도 결국 나중에 올라갈 거야 라고 쏘는 소위 적립식 투자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역법을 해서 과매도 구간이었을 때 얘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빠지는 폭과 빠지는 기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여기가 지나가면 바닥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얘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결론. 그래서 얘는 봉적인 상승의 틀은 한참 멀었다. 내가 만약 기조가 돌 때 매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주식을 갖고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부터 얘가 내려갈 때 뭐가 가능하냐면 내려갈 때 우리가 얘기하는 월간 단위 불안 매수는 가능하다. 몇 프로 범위에서 30% 이미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장이 다 내려가니까 다 내려갔지만은 이게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올라갈 때 물론 매도 때려드렸죠. 오늘 보면 아침에 하나 기술은 한 5%까지 올라갔었네요. 대보 시스템즈 오늘 아침에 한 4%까지 올라갔었네요. 선 시스템 오늘 아침에 주가 상승할 때 한 3%까지 올랐습니다. 이 올라갈 때 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는 가능하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든지 아니면 내려갈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 던져주고 내릴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 던져주는 우리가 소개하는 종가상 더블 공략법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그런 타겟들이에요. 엔캠 내려오죠. 레인보우 내려오죠. 그죠? 이차한불 내려오죠. 이런 것들 SPG 특히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이 먼저 타겟가 될 수가 있어요. 에지 이노텍 이런 거 나스미디어 이런 것들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얘들은 뭐 당연하고요. 얘들도 당연하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 중에서 그런 종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모트렉스 이런 것들 워낙 실적 좋잖아요. 엔캠 에코프로도 다시 때려오지 올라갈 때 좀 줄여줬던 건데 저희가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의 명단은 내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은 분할매수에 타겟은 된다. 다만 모멘텀의 투자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쏠만한 종목의 명단은 내가 확보하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얘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은 거듭 얘기지만 빨간 열차가 내일 위로 탈 때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요. 데이 매매 보시면요. 지금 저는 선물 옵션을 또 전문으로 하잖아요. 지금 더블클럽에 있는 분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계속 매도 신호밖에 없죠. 매도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매도 해갖고 소위 이제 얼마 벌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갖다가 지키고 재테크하려면 올라갈 때만 버는 거 말고 내려갈 때도 벌 수 있는 내가 매매 전략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내가 매매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해지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내려갈 때 매수는 가능한데 그건 분할 매수의 방법이고요. 이 명단은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명단이죠. 어제는 여기 어제 명단이고 그제는 그제 명단이죠.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 얘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분할 매수 타겟은 이들 종목군에서 타겟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